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좀 어떤 소감을 느끼셨나요?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소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만족했다, 100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담화의 평가를 떠나가지고 그 이후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당하거나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어떤 탄핵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가지고 현재 국민의힘을 지금 이 순간 제일 잘 이끌 사람은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다. 그러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야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매번 우리가 집권 초기부터 그리고 또 한동훈 이제 그 대표 체제가 시작됐던 그 시기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제 발목을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던 거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게 다 아닙니까?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왔던 전부입니다. 뭔가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못 살게 굴거나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과 당원들의 뜻을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왔던 게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저 자식이 저놈이 지금 나를 치려고 하네 나랑 뭔가 차별을 하려고 하네 건방진 놈 이래가지고 사실상 윤한 갈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물론 또 이제 근본적으로 간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겹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바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원팀이 되는 것인데 이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이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철저히 윤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디딤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그냥 뭐 하나만 한 소리 아닙니까? 태평성대이다, 무슨 뭐 평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한 팀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알맹이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건강하게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하등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책과 수단과 어떤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바로 뭐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원팀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수 정부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걸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하게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기는커녕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일요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중도 거국 내각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친윤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묘책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만 듣더라도 벌써부터 숨이 턱 하고 막히죠. 그렇죠? 한동훈을 인정하고 국민의힘과 원팀으로 가겠다. 그게 정답인 것인데 결국에 끝끝내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중도 거국 내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친윤 계열의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묘책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나오는 얘기가 인적 쇄신이 있기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 해가지고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같이 왔던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장관들에 대한 1차적인 어떤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9일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제 개각이 필요하고 내각 인선 또한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들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관련된 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질 또한 마찬가지로 뭐 우선 교체 대상이라는 얘기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에 대한 교체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자연스럽게 한남동 8인회 이른바 이제 그 김건희 라인이라고 했었던 한남동 8인에 대한 행정관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희망적인 얘기예요. 정말로 대통령께서 변화의 바람을 느끼시고 그리고 변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뒤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이재명의 선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친윤들에서 노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탈한 중도층과 범여권 지지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회복되는 지지율을 지렛대로 그렇게 이제 지지율이 회복이 됐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 해소 명분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자진 사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건덕지로 삼아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지금 친윤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정말로 친윤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을 짓거리다. 이완용도 진짜 그런 그 매국 짓거리를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친윤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저는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랑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율이 같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반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어떤 식으로 인적 쇄신을 더 강하게 할지, 더 강하게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해야지 진정성 있게 떠났던 보수 지지층을 다시 돌려올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인데 인디언 기우제 지금 지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재명 선거 나와? 그럼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한동훈 치자. 한동훈 사퇴 요구를 만들어내자. 이런 지금 생각한다는 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거국 내각을 이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총리, 호남계 비서실장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는 김한길, 박주선, 그다음에 한강호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거를 건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호남계로 뽑고 총리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할 수 있는 약간 중도층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리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거꾸로 총리에 임명해가지고 중도 거국 내각을 꾸리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뭐였습니까? 그 양정철이 됐거나 박영선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잊었습니까?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17%의 지지율을 그거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금 뭡니까? 영남권 아니에요? 영남권에 계시는 분들, TK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PK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후의 어떤 방어진을 지금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국 내각을 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최후의 힘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했던 보수 진영인데 그것조차도 무너뜨리는 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탄핵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미친 생각 세 번째가 또 뭐냐?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친윤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지금 바탕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거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바로 다음 날 뭐가 이제 출범했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당 소속의 시도지사 협의회가 출범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12명 가까이나 됩니다.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박현준 시장, 홍준표 시장, 이장우, 무슨 뭐 김두겸 해가지고 등등등 12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 지자체단체장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협의회 같은 거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상 그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의 기본적인 뼈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벌써 나와요. 내부 지금 얘기가 어떠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특별감찰과 추진 등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협의의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당헌 당규 개정 등으로 일부 단체장 공천을 막는다면은 호남을 제외한 서울, 인천, 충청, 강원, 영남 등을 묶어가지고 신당 창당에 나설 수도 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실제로 지금 신당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충청 신당설까지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제정신이 아니고서 이런 지금 짓거리를 생각하는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전부 다 탈당에 대한 문제, 거국 내각에 대한 문제, 이재명 선거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사퇴 요구 모든 것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 가능한 짓입니까? 이런 진짜 짓거리를 해가지고 자멸의 길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여론이 빵빵하게 받쳐줘야 그래야지 감히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